내 삶이 곧 내 메시지다. 간디가 한 말입니다. 참 겁나는 말인데요. 아이 앞에서 부모인 나는 여지없이 발가벗겨집니다. 아이는 내 삶을, 내 행동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해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화를 못 참고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서 야단치게 되나 봅니다. 교본대로 되지 않는 육아, 내가 육아의 고수가 아님을 받아들일 때 아이와 눈높이가 맞춰지는 경험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한 것은 달팽이처럼 나아간다는 간디의 말을 위로 삼아 오늘도 출발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숙입니다. 네, 사이다의 최규환입니다. 네, 오늘도 빈말 이준호 선생 안 계십니다. 네, 스페인으로 장기 휴가를 떠난 선수. 허전해요. 좀 이렇게 오프닝 할 때 네. 이분이 좀 계셔야 안정감이 있는데 제가 먼저 딱 이름을 얘기하려니까 엄청 쑥스럽고 좀 그래서 그러네요. 얼굴이 지금 그렇게 빨개지신 거예요? 빨개졌어요. 어색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예, 아유 이렇게 뻔뻔스러운 여는 말을 잘 읽으셔놓고는 네, 오늘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또 시작해 봅니다. 명상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잘 뻔했네 거의. 예, 좀 클래식 음악으로 깔아주세요. 근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정말. 내 그래요, 삶이 진짜. 내 메시지다. 아니 근데 애 키우면서 애 몇 살이죠? 이제 돌리죠. 그러면 아직 네. 몰라. 우리 애 지금 7살 됐거든요. 네. 저 요즘에 엄청 많이 느껴요. 우리 김은상 기자도 딸내미가 아마 저 아이랑 같은 나이일 텐데 막 이게 사사건건이 대들고 하는 그 행태 막 시비 걸고 화내고 막 성질 부리고 이러는 게 너무 많이 닮아서 그게 성질 나요. 진짜 거울입니다, 거울. 성질 내는 게 나랑 너무 비슷해서 또 성질이 나시는 그럼요. 거군요. 그래서 걔가 성질 낼 때 내가 성질이 나버리니까 이게 무슨 교육이 안 돼.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야 또.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육아의 고수가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라. 그렇죠. 나는 모른다. 나는 뭐 교과서도 모르고 나는 육아를 모른다 생각해서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질문도 하게 되고 솔직하게 야 엄마 힘들다 좀 봐주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사실은 더 먹혀요. 근데 걔가 오히려 그걸 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대책 없이 엄마 그냥 싫어 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탁 나버리면 애도 갑자기 좀 이렇게 잠잠해지더라고요. 숙연해지면서 뭘 더 이상 따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축 늘어지는데 뭐 하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도 여는 말에 좀 밑줄 부분이 확실히 좀 있네요. 간디가 한 이 두 마디. 선한 것은 달팽이처럼 나아간다. 우리 천천히 가요 진짜. 네. 참 이런 거 어디 뭐 명언 책이라도 갖고 계세요? 좀 뒤졌죠. 네,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네, 방송 중 지퍼를 열고 네. 지퍼 여는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더워가지고 화끈거려서. 청취자분들이 무슨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조끼 좀 벗었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요. 여기 누가 죽었어요? 아들 교육 정말 힘드네요. 부제에 이런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초보 학부모 이야기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고요. 1월 15일에 김승한 시민기자님이 써주신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성함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10월에 그 아주 좀 야릇한 소리로 이준호 기자님의 몹쓸 상상력을 자극했던 원룸촌에서 들리는 그 야릇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신 분인데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주제로 아이들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재밌는 분이시네요, 진짜. 원고 굉장히 맛깔져요. 네, 재밌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전벨트 안 매면 위험한데 아저씨 안전벨트 안 매면 죽을 수도 있대요.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다. 버스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부터 찾아매던 첫째 아이가 통로 옆에 있는 아저씨를 보고 하는 말이다.
아내는 얼른 아들 머리를 잡고 돌렸다. 안전벨트 매자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8살 되는 아이가 자기에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버릇없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다. 안전벨트 안 매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 알았어. 과자 먹자. 서둘러 아들의 주의를 과자로 돌렸다. 건너편 아저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 다행이다. 조그만 게 괜히 시비 건다고 화내시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아들 두 놈은 어떤 상황인지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무차별로 쏟아낸다. 표현을 너무 못하거나 말없이 참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가가 있는 대전에서 울산으로 내려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았다. 택시 안에서 둘째 아들이 갑자기 뭔가 물어본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머리카락이 없어요? 순간 화들짝 놀랐다. 얼른 아이 입을 막아버렸다. 택시기사는 그 소리를 들은 건지 만 건지 운전에 집중하고 있다. 아들은 엄마 손을 치우며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른다. 엄마, 왜 그래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저 아저씨는 왜 대머리예요? 이젠 대놓고 운전기사에게 물어본다. 아저씨는 왜 머리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꼬. 기사 아저씨 눈치를 봤다. 별다른 기색은 없다. 그러나 6살짜리가 날카롭고 또박또박 외친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리는 없다. 나는 둘째를 꽉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기사 아저씨는 심기가 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한다. 집에 가는 내내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시한폭탄 같은 아들내미야. 시내버스를 탔을 때의 일이다.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앉을 자리는 없었다. 손잡이를 잡고 아들 둘과 아내와 함께 서 있었다. 이때 첫째 아들의 대책 없는 무차별 포격이 또 시작됐다. 전 어려서 앉아 가야 하는데. 그죠, 엄마? 아기들은 앉아서 가야죠. 나는 첫째를 뒤로 잡아 끌었다. 너무 민망했다.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리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첫째 아들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일어난다. 자리를 양보해 준 것이다. 첫째는 냉큼 달려가서 앉았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근데 앉자마자 이놈이 우리를 보면서 또 한마디 한다. 내 동생도 어린데 나보다 어려서 앉아 가야 하는데. 동생아, 너도 앉아서 가고 싶지? 다리 아프지 않냐? 이번엔 6살짜리 동생을 바라보며 얘기한다. 옆좌석의 학생이 일어나서 배를 누른다. 정말 내리려는 건지 아니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내리려는 건지는 모르겠다. 여기 앉아. 자리 있잖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강제로 자리를 뺏는 모양이 돼버린 거다.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는다. 우리도 웃었다. 쓴 웃음을. 상황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첫째 아들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다. 엄마도 다리 아프잖아요. 엄마도 빨리 자리 잡아요. 허걱. 왜 엄마까지 끌어들이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온몸으로 눈치를 줬건만 상황 파악 못하는 우리 첫째는 아랑곳 없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한다. 마침 한 사람이 일어났다. 배를 누르고 내리는 문으로 걸어간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심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내 이놈 집에 가서 보자. 다음 에피소드는 최악이다. 올해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울산에서 차를 몰고 충남 금산군으로 향했다. 밤늦게 도착했는데 큰댁 식구들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인사를 하고 장례 절차 등에 대해 간단히 얘기한 뒤 식사를 하러 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오고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첫째 아이의 돌발 질문이 시작됐다.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조용히 해. 여기서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요. 누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다행히 구석의 자리를 잡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한자 한자 천천히 발음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들린다. 이 난감한 상황을 어찌할꼬. 아이에게는 차근차근 작은 소리로 설명을 해줬다. 이런 데서는 질문도 작은 소리로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올 때 얘기해줬잖아. 큰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기억 안 나? 지금 형들하고 큰아버지들이 너무 슬프시니까 조심조심 행동하고 말도 가려서 해야 돼. 이 외에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다.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나쁘진 않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조용히 질문할 것을 여러 번 당부했다. 물론 아이의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을 해준다. 그러나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을 초월한 궁금증은 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고 만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윽박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수위 조절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어릴 적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거의 없었다. 부모님에게 질문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다. 면사무소 직원이던 아버지는 출근 전과 퇴근 후 그리고 휴일엔 어머니와 함께 농사일을 하셨다. 아버지 덕에 부자는 아니어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 대화는 매우 한정적이었고 질문과 대답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가 전부였다. 나는 어릴 적 겪은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방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진 않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충분히 얘기하며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려고 한다. 잘 모르는 게 있어도 절대로 대화를 끊지 않고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대답한다.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자녀와 대화가 단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과연 그럴까? 꾸준히 대화법을 찾아보고 적용해보면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아우 참. 저는 너무나 공감 가는 내용이어서 어떡합니까 이 친구? 정말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먹었는데요. 아우 정말이요. 이게 정말 폭포수처럼 이 질문이 나올 시기거든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편집된 편집본을 들으시겠지만 사실 이 스튜디오 안에는 사상 초유의 녹음 중단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제 아이도 비슷한 연령대여서 이런 상황을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웃음이 터져서 도저히 정말 되지가 않았습니다. 웃음도 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웃음이 아니고 꼭꼭 막 억지로 참는 그 얼굴만 시뻘게 하시는 그런 웃음을 참으시느라고. 아니 정말 이 당혹스러울 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집에 올 때 이제 앞에 기사 바로 옆에 기둥에 손을 잡고 서 있거든요. 자리가 없으면. 근데 어느 날은 엄마 땀 냄새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냄새 나는 건 사실인데 기사님이 음질하더라고요. 그 브레이크 밟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몸을 살짝 음질하는 거 좀 봤죠. 그러니까 걔 이제 귀에다 대고 내려서 얘기하자 이랬죠. 너무 저는 공감 가는 얘기였어요. 이거 정말 저는 이 아저씨는 왜 머리가 없어요? 라고 질문해서 저는 정말 이건 어느 쪽도 두둔할 수 없는 정말 자, 마지막에 근데 그 뒤쪽에 가면은 어린 시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고민을 솔직하게 담아놓은 걸 보면서 참 그냥 재미나게 웃으면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또 생각할 거리들을 또 묵직하게 던져주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분 김승한 시민 기자님과 전화해서 같이 한번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네, 김승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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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립니다. 김승한입니다. 인사말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요, 금방 생각했어요.
두 번째 전화드리네요.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눈 적 있었죠. 네, 아유 어쨌든 다시 이야기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혹시 뭐 그 전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저 고향은 저 충청남도 금산이고요. 대전에서 한 20년 살다가 수도권에서 또 한 5, 6년 직장 생활하다가 울산으로 다시 발령받아서 이제 전국을 유랑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울산이세요? 예, 울산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문득 전화 걸기 직전에 저희 박형숙 기자님이 궁금해하셨던 건데 오마이뉴스 아이디가 오피스 3000이시잖아요. 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셔서 그거 사무실 사연이 보증금이 있는데요. 3000이다 뭐 이런 거. 예전 저희 회사 그 이름이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을 하다가 웬만한 아이들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톰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아톰이라는 아이가 아톰. 네. 그리고 피터팬도 제 별명이었는데 그것도 다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의 그 명칭과 관련된 오피스라는 걸 사용해서 오피스 1000, 2000 쳐보니까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우연스럽게 별 뜻 없이 별로 아무 만들어진 의미 없음. 그러니까 예, 아무 뜻 없어요. 그냥 길고 뭐 숫자랑 영문 섞으라고 해서 아니 근데 그 아톰도 좋아하시고 또 피터팬이라는 별명도 있고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 근데 로맨틱한 분이시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톰이 로맨틱해요? 아니 뭐 좀 낭만적일 것 같은. 예? 예. 피터팬은 이제 저하고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키가 큰 편은 아니었고요. 제 스스로가 키가 자라지 않는 아이다. 네. 그리고 동화 속 같은 이야기를 워낙 좋아해서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원색에 3원색 이상으로 네. 바라보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은 자조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를 좀 특이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네. 난 팬이야라고 했는데 친구들도 맞아 넌 키가 작잖아 안 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그렇게 돼버렸죠. 냉정한 네. 친구들. 네 맞아요. 네. 오늘 보내주신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맨 처음에 들려주신 에피소드가 그 안전벨트 에피소드인데요. 네. 그 아이들한테 안전벨트 매는 교육을 굉장히 잘하신 모양이네요. 보통은 아이들은 안전벨트나 뭐 카시트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애들은. 저희 아이들은 카시트에 상당히 적응이 잘 되어 있고요. 앉으면은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매요. 이거 어떻게 그런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나요? 그러게. 그 남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카시트 사봤자 나중에 그냥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카시트를 사면서 애들이 이제 1살 때는 좀 힘들었지만 2살, 3살 넘어가면서 카시트에 강제로 뉘어놓고 안전벨트 짚고 하면은 차가 움직이면 바로 자요. 그리고 차가 멈추면 깨고요. 효자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별로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차에 타면은 앉으면은 안전벨트 매는 거다. 스스로 그냥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도. 죽을 수도 그런 있다고. 자리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에는 왜 안전벨트가 없냐는 말도 하고 차에도 안전벨트 없잖아요. 예. 네,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당연히 이제 고속버스나 뭐 이런 거 타면은 안전벨트 어디냐고 먼저 찾기도 하고 주제넘게 사람 보고서 아저씨한테. 엄마 아빠 저 아저씨는 안전벨트 안 매는데 어떡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통상 안전벨트를 생명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을 아이들은 정말 정확히 그대로 믿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막 챙겨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하다 보면은 차가 많이 막히거나 또 서울에서 운전할 때는 급정거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몸이 앞으로 확 당겨지잖아요. 그럴 때 제가 강조를 하죠. 봐봐. 니네 이거 벨트 안 맸으면 앞으로 튀어나갔어.
이런 얘기도 몇 번씩 해주고 일부러 안전벨트 안 맸을 때는 제가 난폭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보라고. 아 일부러요? 네, 동네에서 동네 그냥 골목 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 일부러 좌우로 교육용으로 자리를 못 잡고 막 차 안에 돌아다니. 네, 그런 거 보여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셨네요. 아주.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신 건 아니네. 안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드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친구들 보면은 뭐 유치원 차량 보면 안 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것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난폭 운전 교육은 요즘 좀 몇 번 해봤어요. 그 아기들은 버스에 앉아서 가야 한다라고 그 아들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가르쳐 주신 건가요? 몰라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가르쳐 줬나? 아무래도 엄마랑 많이 예전엔 다녀서 엄마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나. 그럴 수 있겠네요. 인천에 살 때 예. 인천 지하철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예.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애들하고 나갔다 오면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양보해 주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른이 오면은 이제 애엄마가 아기한테 양보해 드려라 하니까 오히려 어떤 어른은 아니에요. 뭐 애들이 다리가 더 아프잖아요. 앉으라고 하세요. 그런 말을 이렇게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그 왜 지하철 가면 노약자석에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임신한 그림, 뭐 지팡이 짚고 있는 그림, 그걸 보면서 엄마 이게 뭐야?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이나 어르신이나 아픈 사람이나 앉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대화하기도 했을 것 같네요. 네, 그 지하철에 있는 그 자리는 절대 안 가요. 저는 절대 안 가고 그 옆에 서 있으면 서 있었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약자에 아이들도 해당되니 너가 앉아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셨구나. 저희는 이제 어른들이나 이제 아프신 분들이 없으면 그때 앉아라. 대신에 오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집집마다 다릅니다. 교육이. 하지만 실상은 버스에서 그 학생들을 내쫓고 자리에 앉은 셈이 돼버렸어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들어서 정말 저는 난처했죠. 저보다 사실 남자는 좀 무관심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집사람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어쩔 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애들을 막 혼낼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혼낼 수도 없고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똥 씹은 얼굴로 그냥 내렸죠. 나중에 집 근처 와서. 그날 그 버스에서 속으로 이놈들 집에 가서 보자 막 다짐을 하셨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냥 내리면서 웃었죠. 다 같이.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거 이제 정색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또 혼내기도 그렇고. 그냥 저는 그냥 웃기기만 한 거예요.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웃으니까 그냥 다들 따라 웃고 애들은 왜 웃는지도 모르고. 저 사실 여기서 개그의 절정은 바로 이 택시 기사님의 반응이었거든요. 그 여태 계속 못 들은 척만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좀 상황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정말 못 들었나요? 들으셨겠죠. 그 말을 한 애는 둘째예요. 둘째가 이제 7살이구나.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애들은 말을 아직 이제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빡빡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자 크게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 저기 아저씨는 왜 머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들려요. 그 작은 택시 안에서. 그럼. 안 들리겠어요. 우리는 또 시기군 하면서 애들 강제로 반으로 접어가지고 무릎 속에 집어넣고
근데 또 기어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 네. 예, 참 난처했죠. 거기다가 네. 첫째까지 거들잖아요. 엄마 네. 왜 그러냐고 동생이 물어보는데. 네. 하니까. 근데 기사 아저씨는 떳떳하게, 움찔하지도 않고요. 네, 꿋꿋하게 오. 헛기침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첫째가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조수석에 앉았어요. 네. 조수석에 앉아서 이제 동생이 물어보는 거를 잘 들으면서 기사 아저씨 얼굴을 보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네. 장난감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기사 아저씨는 정말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그 내릴 때도 저기 돈 드리고 하는데도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진짜 기분 나빴나 보네. 개구장이들이네요. 아 진짜 어디 데리고 나갈 때 진짜 겁나시겠네요. 네, 진짜 시한폭탄이네. 네. 근데 그것도 보니까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한 3살, 2살 요때는 그냥 말을 못하니까 손 툭툭 치면서 엄마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더니 4살, 5살 되니까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다가 한 살 더 먹으니까 이건 왜 이래요?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되니까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네, 이렇게 참 2-3살 차이로 질문 자체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김승환 기자님, 네. 이게 다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가 이 부모와의 대화가 이제 단절되거나 잘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네. 서서히 말을 잃어가면서 단절이 오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부모 자식 관계인데 저는 기자님이 갖고 있는 아이들과의 어떤 대화할 때 원칙, 뭐 지론 이런 게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원칙은 일단 대답을 하면 무조건 답은 해준다. 네, 답은 해주는데 네. 단답형으로 하질 않는다. 네, 단답형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래요라고 했을 때는 다른 또 긴 대답을 해주겠지만은 네. 단답형으로 하지 않고 아빠 저건 뭐예요? 그러면 뭐다라는 게 아니라 뭐 해서 뭐 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왜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아빠 내 몸이 떠요 왜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부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력에 대해 설명을 물론 못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몸이 뛰게 되는 거다. 바다에 가면은 소금이 있어서 아마 몸이 더 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는데 그 한 10분 뒤에 목욕탕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러면서 부력이라고 부력. 이따 동생한테 얘기해줘. 그러니까 근데 부모라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모르는 경우에는 아빠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해주고 이거는 이따가 찾아서 알려줄게. 이렇게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노력을 해요. 솔직하게 대응하시는군요. 네, 그런 원인은 제가 기사에 쓴 것처럼 어릴 때 뭐 우리 이제 기존 기성세대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은 항상 논과 밭에 나가서 일하기 바쁘시고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피곤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거의 이제 뭐 밥 먹었나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야지. 숙제 했냐 이런 정도잖아요.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빠는 무서운 존재였고 엄마는 항상 시키는 존재였고 그래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내가 이만큼 뭐 잘했는데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는 바쁘니까 무시하고 맞아요. 모른 체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빠 경우도 같은 동네 면사무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다 보면은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은
서운한데 자기 자식이라면은 와 학교 끝났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안 하고 살갑게죠. 어쩌면 예, 했는데 네. 너 끝났냐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음. 나름 저는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더 내성적이 되고 자신감이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걸 회복하기까지는 참 오래 걸렸어요. 그렇군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네. 그러면 지금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뭐 소통, 대화 하시는 거 좀 아쉬움 느끼지 부모님이 않으시나요? 안 계세요. 아, 그래요? 다 돌아가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작년에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아이고. 네. 저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네요. 아니에요. 뭐 네. 저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개의치 않고 얘기해요. 네. 누구나 나이 드시면 돌아가시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 김승환 기자님의 그 피터팬 같은 숨겨진 기질 이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주 똘망똘망하고 아주 동심에 가득 찬 모습을 기사에서 잘 봤는데요. 예, 그 마지막으로 그 두 아들에게 폭탄들. 네네 그 시한 폭탄들에게 한마디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시죠. 예. 우리 서동이, 효동이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니네 눈동자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나는 가장 행복해. 진짜 아무 생각이 없고 진짜 핏줄이다. 그리고 나를 닮은 또 하나의 존재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너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눈을 보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무조건 물어보고 대신에 아빠가 물어볼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주고 할 테니까 그것만 좀 조절을 하자. 얼마든지 질문을 해. 아빠가 찾아서 답해줄 테니까. 네, 아유 멋진 아빠시네요. 네, 말씀 다 하셨나요? 예.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런 기억들 가정에서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학창 시절이나 사회생활 초반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데만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 아들들은 아빠의 그런 모습을 지금 담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잘 됐고 사랑스럽고 아주 그냥 말 안 들어도 좋으니까 톡톡 튀고 톡톡 튀고 그냥 왈가닥으로 컸으면 좋겠다. 네, 아주 자유롭게. 네, 그죠? 자유롭게 방목하는. 그렇죠. 네. 우리 송아지들처럼. 네. 잘 커라. 사랑한다. 멋집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 두 아이들 천방지축 잘하는 모습 저희가 글로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네, 재미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약간 그 부모님 얘기하실 때 공감도 참 많이 됐어요. 아빠는 무서운 존재, 엄마는 시키는 존재 이런 표현하셨는데 딱 그랬죠, 뭐 저희가 다. 그러신가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그 세대가 대체로 다 그랬어요. 박형수 기자님 본인은 어떠십니까? 시키는 존재이십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거. 보고 배운 게 그거였어. 나도 그대로 해요. 아빠는 무서운 존재, 엄마는 시키는 존재인데 왠지 무섭게 시키는 존재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해요. 우리 남편은 다 받아줘요. 네, 다 받아주시고 저는 무서운 거 시키는 거 다 해요, 제가. 정말 이게 주변에서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 네. 아들 그것도 둘
뭐 셋까지 가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네. 아들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게다가 이제 막 이렇게 질문 쏟아내고 이게 정말 아우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말로도 제압이 안 되고 힘으로도 제압이 안 되고 음. 하여튼 아들 키우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저는 훌륭한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네. 이거 아이와의 그 대화의 물꼬가 질문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경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문장에서 음. 저도 굉장히 참 이게 많이 남았는데요. 단순히 자녀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저희가 하는 일이 신문 만드는 일이니까 저희들 기자들 뭐 이 신문 만드는 일 자체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모든 소통과 모든 이야기들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맞아요. 그리고 질문의 출발은 관심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그 호기심도 사실은 세상에 대한 그만큼의 관심, 또 관심은 사랑에 바탕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에서 나올 수 있는 호기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흐뭇했고요. 여튼 근데 아까 얘기 중에 왜 이제 부모님 얘기를 살짝 하시면서 어린 시절에 이러저러한 경험들 때문에 한 20년 동안 고생하셨다. 네. 사춘기를 이제 세게 겪으셨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바탕이 있었기에 지금 아이들과 이런 관계가 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막 그 애 자고 있는 모습 볼 때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너무 애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빠가 정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키는 엄마, 무서운 엄마 안 하고 네. 어떻게 좀 해볼게요. 짜파게티 끓여주는 얼마. 그러니까. 오늘 글에 참 공감하는 댓글들이 참 많았어요. 네, 사실 그러네요. 저희 기사에 악플 없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러게 오늘 방송 참 그렇죠. 따뜻했어요. 굉장히 직업적인 저희 악플러들이 계시기 때문에 악플 없기가 쉽지가 않은데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네. 먼저 이 공감의 댓글들 짤막한 거 2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들다, 그쵸? 저도 공감합니다. 네, 짤막한 이야기. 이 그초라는 이 짤막한 질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네. 담겨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도 그런 폭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이런 폭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길게 또 적어주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은근히 즐기시는 것도 같습니다. 예리하시죠 이분? 아이들의 길을 꺾지 않고 소통하면서 예의 바르게 키우는 것. 앞에 2개는 잘하고 계시니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하시면 되겠네요. 대머리한테 왜 대머리냐고 물어보는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시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재치 있게 남겨주셨고요. 똑똑한 아이인 것 같네요. 잘 가르치면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아직 어려서 잘 안 되더라도 작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은 왜 그런지 아이 입장에 맞는 상황을 가상으로 아이에게 해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또 성의 있는 또 조언을 해주신 분도 그렇죠. 계셨습니다. 이분은 육아 경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잘 키우고 계시네요. 그런데 기왕이면 8살부터는 다리도 튼튼, 몸도 튼튼한 초등학생이니까 자리에 앉지 않고 어른들께 양보하라고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이거 8살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8살 좀 애매하죠. 그죠? 아직은 힘들어요. 버스에서. 예. 그래서 뭐 아까 전화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어른들이 타시면 양보를 하지만 또 자기가 앉아야 할 때는 그렇죠. 또 기가 막히게 또 자리를 찾아서 본인의 안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네. 챙기는 죽을 수도 두골마 있어요. 그럼요. 시내버스에서도 안전벨트를 찾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진짜 애들이 막 이야기만 들었지만은 이 이야기가 지금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 말 자체가 참 똑똑한 친구들. 하지만 부모님은 시한폭탄처럼 힘든 친구들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61회 방송 청취 소감 역시 들어와 있네요. 네, 그 부부의 아주 애틋한 그 사는 이야기, 또 사랑 이야기 담겼던 천리향 같은 천리향. 네, 천리향 이야기였죠. 그 천리향이 피어났어요 하는 그 잊을 수 없는 박영수 기자님의 멘트. 아, 또 기억나네요. 피어났어요. 아우, 또 네. 기억나네요. 이희숙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남편분 존경합니다. 훌륭한 남편 대회가 있다면 1등 하실 거예요. 부부란 무엇인지 큰 가르침을 주시네요. 저 살아온 걸 되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좀 훌륭한 남편들이 좀 많이 소개됐네요. 그 그래요? 장인어른한테 집을 양보한 그 신광태 기자님도 네, 새해에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 요즘 이게 트렌드인가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부담 느끼는 남성 청취자분들이 많을 텐데. 좋습니다. 세상이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여기 뭐 훌륭한 남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네, 저희 사이다 청취 소감은요.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친구들 놀이에 회방을 놓는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쩌지? 그러면 친구들이 더 안 좋아할 텐데.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잔뜩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뭐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 말해줄 때 더 잘 알아듣는다고 육아 멘토 서천석 선생은 말하는데요. 사실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친구, 직장 동료, 남편에게도 뭐가 더 그의 입장에서 유리한지 생각해 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질문이 올라옵니다. 여보,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왜 그때 그런 거야? 라고 말이죠. 이 방송은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63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숙, 최규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